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 주둔 자위투 부대를 2004년 12월에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당시도 야당은 좀 비판적이었더라고요. 전역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 깜짝 방문이 쇼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쓴 낡은 수법이고 그래서 이제 평가자를 했고 이벤트들 하지 말고 진지한 나란 해라. 또 민주노동당은 원래 파병에 반대했던 그 당이었습니다만은 젊은 목숨 담보로 미국과 동맹 관계 유지하려는 돈키호테식 외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인터넷상의 여론은 보수 언론 보수 사이트까지 대부분 감동을 줬다. 대통령이 잘했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해요. 근데 정치권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다음에 사선의 김태년 의원은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나 다를 바 없다. 또 사선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쟁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 국내 후 피해자 옆에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글쎄요, 이 전쟁이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자극적인 단어인데 이게 단순하게 지지층을 노리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지정학적 위치에서 러시아는 우리를 둘러싼 사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외교의 상대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는 게 뭐 마땅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출 텐데,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종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정의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때문에 어쨌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국가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정학적 위치만 내세워서 이 정치적 판단이나 행보를 할 수는 없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 자체는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 오히려 가서 했던 메시지가 적절하냐, 뭐 생즉생, 뭐 생즉사 이런 예.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16세기에 임진왜란 때 있었던 네. 이순신 장군의 그런 말씀을 다분히 이제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연대, 자꾸 이렇게 이제 가치적 측면을 부각을 시키는데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 일종의 이제 본인의 국정 철학이나 기조나 이런 게 그래서이기도 한데, 저는 지나치게 비장하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 갔을 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보였던 1년 전에 반응, 그로 인해서 이준석을 내쫓기까지 했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뭐 그때와 지금은 왜 다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수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부적절해요. 아니 갔으면 달라졌겠냐 이런 메시지 내면 안 되죠. 네. 설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정부 여당 대통령에게 있는 건데, 안타깝고 송구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 되지, 뭐 가면 달라졌겠냐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정무적으로 내서는 안 될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저는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고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걸 또 지나치게 물고 늘어져서 대통령이 전쟁 얘기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건 오버죠.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야당 의원들이 이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그 역할인데, 김태년 의원의 이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부사하겠다, 이런 그 유치한 그 표현을 사선 의원이 한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국민들로부터 이게 참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쇼핑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 뭐 수혜에 대한 그 여당이 잘했느냐, 정부가 잘했느냐 이런 건이 있는데, 정말 민주당이 올라갈 그 기회인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개념 없는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수해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만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계속 재판에 나와가지고 김문기 아들하고 또 설전도 벌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게 말이죠. 야당 대표가 이 정말
여당하고의 이 정책에 골몰해야 될 이런 그 지도자가 본인의 이 재판에 끌려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참 불길한 이런 징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그 가서 한 얘기를 또 문제 삼는 거 사직생 생직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생하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젤렌스키한테 대한 그 이빨림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 하나의 그 격려 차원의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데를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미국의 어떤 우리 그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제대로 확실하게 안 하느냐 이런 것도 그 고려를 한 그 판단. 그 다음에 포탄을 계속 요구하는데 포탄 이거 아직 확정 안 했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대통령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고민하는 차원에서 행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비판받을 문제는 야당 의원들이 조금은 더 정말 예리하고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좀 지나치게 전쟁을 강조한 것이 좀 균형을 잃었다면 저는 대통령이 나토까지 가는 것도 좀 의아한데 뭐 초중국이라 해서 간다고 하지만 계속 그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까지 방문하는 건 좀 균형을 잃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의 문제,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문제에서 사강이 하는 역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그 나라들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돌려 세워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사업이 뭐 거의 다 뭐 망해가는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가서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뭐 뭔가 끝이 나버린 느낌이 들 것이고요. 뭐 좀 더 지나치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교도권 재진입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면 그건 한반도 평화에 정말 또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고려할 때 좀 더 균형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시키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이념적 틀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추종하면 결국은 그런 강대국은 피해가 없는데 우리 같이 이런 아주 민감한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는 결국 그게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대통령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찬 부대변인.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이 아직도 과거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북중러에 갇혀 있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내부에서도 586 퇴진, 물갈이론이 계속 제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발언을 하신 분들을 보면 과거 그 586 중진분들이세요. 아직도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과거 북중러에 갇혀 있는 외교를 했을 때 결과 지금 어떻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누구나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우크라이나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권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인권과 민주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라면 공히 우크라이나의 인권 문제도 앞장서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데요. 지금은 이런 정쟁보다는 여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논의하는 게 저는 이 공당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